민주당도 요즘 심각합니다. 왜 그 조리돌림이라는 말 아시죠? 학교 폭력할 때 뭐 한 아이를 따돌림 시키는 거. 근데 최근 민주당의 모습을 두고 이런 조리돌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된 건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은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아온 앞잡이 카르텔의 재현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님의 길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을 살리는 정계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면서 결국은 반란군의 힘이 되어주고 그 편에 쓴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박근혜를 사면하자고 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을 다 까먹은 분위기도 합니다. 분열 책동은 도저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연판장을 돌리고 있고요. 의원들은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문석 의원님,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지금 탈당 움직임, 신당 창당 움직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 국무총리, 그리고 당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언제부터 다당제 이야기 하셨죠? 갑자기 다당제 이야기를 하시고 당내 문제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도덕적 감수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 당내 민주주의의 억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도덕적 감수성,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건데 대장동 사건을 터뜨리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문제를 삼았던 사람이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두 번째,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당하고 있다. 이원욱, 윤영찬 등 원칙과 상식, 그분들이 매일같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거의 모든 목소리인 양 언론에 퍼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까? 이게 무슨 민주주의의 억압입니까, 당내? 즉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개 던진 명분도 말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갑자기 다당제를 던지면서 평생 한 번도 다당제라는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는 분이 저 명분을 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뭐 목소리 지금 뭐 원내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원내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거군요. 네. 자, 이정민 기자, 그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원내의 얘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원내에서는 의원들이 지금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국회 소통회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이 이재명 친위대라고 불리는 원외 조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맹공격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낙연 전 대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헛된 정치적 욕망으로 자신의 역사와 민주당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며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하고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모욕한다는 등의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내에서는 신당 창당 만류를 위한 연판장을 돌리는 동시에 원외에서는 친 이재명계 모임이 이 전 대표를 향해서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때는 당대표까지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죠? 말려보기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단 만나서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나가시려는 거예요? 누가 만나서 듣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냥 한 사람 나간다는 얘기, 신당 창당 얘기 나오니까 모든 의원들이 공천 앞둔 모든 원회에서 저렇게 막 비판의 목소리만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뭐 강조했습니까? 통합 아닙니까? 세계일보 사면 보시죠. 자, 통합 노력은커녕 이낙연 조리돌림 방관하는 이재명. 친명 원외 모임은 이낙연 전 대표를 맹비난하고 있고 신당 창당 반대 연판장 117명 서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런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에 의한 민주당,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이런 지금의 민주당의 정체성의 모습이죠.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으로는 정통 민주당과
다른 모습의 지금 그 민주당의 민낯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제가 시민사회 수석으로 12월 초에 그 사직을 하면서 하기 전에 야당 인사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한 종교계 인사를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그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또 정세균 총리 등이 그러니까 정통 민주당을 좀 부활하자는 모임을 그런 움직임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그 부결되면서 그런 모습이 수면하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게 11월 말 정도였는데 11월 말쯤 그분이 전언에 의하면 다시 이에 대한 모습이 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아마 지금 이낙연 대표의 그 신당 움직임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예. 이런 부분을 그 세 분의 하나의 어떤 모임이 결론을 내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그래서 저런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양 의원님,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나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는 다시 뭐 화합이나 이런 건 없다, 끝났다라고 보는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이와 관련된 어떤 입장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뭐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는 이 표현 조리돌림이라는 표현을 이제 세계일보가 썼어요. 부 걸리고 맷돌을 쥐고 화살을 귀에 깨어 온 마을을 돌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자에 대해서 그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게 이제 조리돌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좀 우리가 자꾸 인과관계를 놓치는 것 같아요. 인과관계를 왜 놓치느냐? 기본적으로 그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귀국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한 번 만났죠. 예, 만났죠. 그리고 막걸리 2병 나눠 마시고 끝났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바로 발표 나섰을 때는 두 분이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발표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낙연 대표 전 총리가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그 비판을 해왔었죠. 대표적인 것들이 팬덤 문제 이야기했었죠. 그다음에 도덕성 문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신당 이야기를 또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윤영찬 의원조차도 너무 빠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측근이라고 하는 윤영찬 위원장까지도 너무 빠르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호남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병훈 의원조차도 나는 탈당에 반대하고 신당에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른팔 왼팔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어요. 이게 조리돌림인가요? 나는 이 부분에서 인과관계에 있어서 먼저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분열을 회책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누구든지 먼저 비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서 앉지 못하느냐. 앉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원들의 90% 이상이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일부가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겠어요? 총선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낙연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예수처럼 묘사하는 저러한 모습들이 저는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저 언론의 태도들이.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늦었다. 저런 얘기 하려면 이 그 구속영장 그러니까 방탄국회 막 한참 논란이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하든지 그런 지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든지 이제 공천 앞두고 뭐 당이 막 분열하고 있고 뭐 이래서는 안 되는 왜 지금 와서 총선 앞두고 왜 지금 저런 얘기를 해서 떠나려고 하느냐라는 분석은 저는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명분의 문제도 안 되고 다당제라고 하는 부분도 말도 안 되고 정확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또는 당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권리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낙연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밖으로 나갔다가 우회로를 타든지 밖으로 나가서 그 당을 키우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자신 스스로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정치적 욕망을 공당을 공격함으로써 명분을 삼는 이러한 분열 행위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네. 그게 위성정당, 비례정당이 아니라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의 후보까지 낸다고 그랬을 때 공천 이후에 공천 탈락한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하신 분들도 나중에 합류를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에서 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민주당 안에서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향이 차찬 속의 태풍이다라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10%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거나 큰 영향력이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로 그리고 당내에서 10% 미만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이낙연 대표가 움직였었을 때 전체적으로 한 자리 숫자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지금 수도권에서 정치 준비하시잖아요. 네네. 호남은 그렇다 쳐도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에 이낙연 신당 후보가 하나 더 끼어든다면 그거는 또 1대1 싸움이 되면은 불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건 예측할 가정이니까. 필요가 없는데요. 국힘당도 마찬가지로 네. 분당과 신당의 가능성들이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분당과 신당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1월 달이 지나봐봐야 우리가 평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